월요일 마켓 비하인드 유전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점검을 한번 해보죠. 어떤 게 네. 눈에 띄시던가요? 네, 사실 지난주도 시장은 뭐 좀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상승하는. 그러니까, 견조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뭐 결국에는 받쳐주는 그런 장이 나타났는데 코스피가 이제 2.7% 상승하고 코스닥은 한 1.8% 상승해서 지난주와는 지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코스닥이 좀 더 약했다라고 보시는데 예.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한 1%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그 정도 상승하거나 조금 하락한 시장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3%대가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7% 상승해서 역시 또 홍콩 증시가 지지난주에서 지난주도 가장 좋았는데 이렇게 본다면 거의 글로벌 중위권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이제 환율 보시면 한 주 동안 한 14원 정도 하락해서 1,443원 7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한 4.44%대로 마감을 해서 일단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가 2천억 원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200억 순매도해서 예. 사실 환율이 하락했지만 순매수 전환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그런데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KB금융만 한 2,800억 원 한 종목을 순매도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네, KB금융 제외한다면 코스피에서도 예. 뭐 순매수 내지는 뭐 그래도 약간 뭐 플러스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벤트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제품 철강 제품 관세부가 예.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4월부터 상호 관세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향후에 협상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그런 분석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종식 협상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네.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국내 옵션 만기가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2차 전지주들 특히 많이 좀 종가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해서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는데 미국의 산불 영향, 그다음에 뭐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가 나타남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늦춰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는 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뭐 한 7월 달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9월 달이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3분기까지. 네, 그 9월 달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파운드리 부분 신규 고객 확보 소식이 들린 삼성전자가 한 주 동안 4.3% 상승했고요. 예. 이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강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원자력 관련주들도 상승률이 높았는데 특히 두산 NLBT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압도적인 순매수 속에서 거래 대금이 무려 이제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또 거기에다가 12%나 급등한 초공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지난주는 지수는 견조한 흐름 속에서 반도체, 원자력, 방산 관련주 강세가 돋보이는 한 주였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17일 날 미국 시장은 쉰다면서요? 네네. 이거 오늘이죠. 이번 주가 이제 대통령의 날로 이제 휴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9일 날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예, 그렇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늦춰질 것 같다 그러면 시장에는 뭐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더 늦춰질 수 있다,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또 고려하시고 예. 20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하는데 현재는 뭐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예. 이번 주 내내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료가 시장에 가장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코스피에서 수급상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이 연기금이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지난주까지 하루도 그렇죠. 빼지 않고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만일 외국인만 순매수에 좀 동참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지수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이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장 협상이 그 영향력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예. 과거 트럼프 1기 때에 초반에는 달러화 강세 이후에 향후에는 약수에 전환되었던 사실, 그리고 금리 역시도 초반 강세에서 그 이후에 낮아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거의 뭐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 속에 일시적인 악재에 의한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매수 관점의 대응도 이번 주에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업종 점검을 한번 해보죠. 증권 쪽이 요즘에 그 증권사들이 작년에 매출 뭐 1조 뭐 이런 네네. 회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서학개미 덕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국내 상위 5개 증권사가 영업이익을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1조 원 영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사실 한 해 전인 2023년에는 한 군데도 달성한 데가 없었고 2022년에도 메리츠증권이 요율했을 만큼 대단한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보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1조 2,837억 원으로 1위를 했고요. 2위 삼성증권 1조 2,057억 원. 그 뒤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순으로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주식 투자 열풍으로 해외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브로커리지 수익이 아주 급증한 바 있고요. 여기에 이제 IB 쪽도 사실 뭐 실적이 개선되는 면도 있었고, 여기 또 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채권 운용 수익도 증가한 것도 또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예. 그때 이렇게 좋았던 업황 자체가 모든 증권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고요. 좀 대형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증권사 실적 전망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는 해외도 이제 유지가 되지만 국내 시장의 화랑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가 국내 부분에서 어떤 브로커리지 수익 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최근 양시장 거래대금 지금 20조 원을 넘기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2월 양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2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난해 이제 하반기 대비 한 25% 증가한 수치인데,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어떤 브로커리지 수익은 1분기보단 더 이제 뭐 초반보다는 후반부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알파이긴 한데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대체거래소가 개장되면서 아침 8시부터 이제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뭐 현재 대비 뭐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추가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는 점이 예. 긍정적인 재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업종에서 탑픽은 개인적으로 키움증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예. 키움증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차트라든지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이게 혹시 좋아 보이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제 주식시장 회복 구간에 있어서 이제 높은 이익 민감도를 보여준 그런 증권사이고 그리고 현재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초입 구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개선세가 좀 클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해외 주식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음이 좀 확인된 바 있고요. 올해 주주환원 관련해서 기대감도 높은 종목이 키움증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탑픽 정도는 키움증권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책을 생기면은 뭐 기관도 있겠습니다만 개인들 거래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요즘에 지지난주인가부터 이사님 말씀하신 건설업 네네. 쪽 네, 맞습니다. 여전히 괜찮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건설업종 뭐 잘 모르시는 안 보는 사이에 좀 많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건설업종 지수가 지금 13.3% 상승을 해서 올 들어서만. 예, 8% 상승한 코스피 대비 거의 1.7배 정도 아웃퍼폼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건설업 상승 배경에는 사실 업황 개선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그 주택 지표는 사실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비수기인 겨울철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올해 가이던스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고, 또 이 높아진 가이던스를 저희가 이제 볼 때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는 그런 가이던스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월 19일에는 정부의 어떤 건설 안정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또 지방에서 DSR 적용 유예 또는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지난주에 그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제한 구역 해제가 발표되자 예. 건설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19일에 이 정부 대책 발표도 업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에 건설업종이 사실 북한과의 관계성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상승을 한 경험이 있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보시게 되면 일기 때와 거의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서 대북 협력 역시도 향후에는 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종 탑픽으로는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현대건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 1.2조 원,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영업 적자에서 올해는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달성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3월 28일에는 CEO 인베스트 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중장기 성장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고, 또 원전 건설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올해 내내 좀 지속될 수 있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이 6.4배, PBR이 0.46배인데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일단 볼 수 있어서 신규 투자하실 것이라면 아마 눌림목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이 역시 이제 건설업종에서는 이제 이른바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지난주에 또 기술적으로 네. 뭔가 그 추세에 변화가 있는 업종 또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 뭐부터 좀 볼까요? 일단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지금 확인됨에 따라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 그러니까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 단계가 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수가 이게 중기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가 전환하는 것은 2020년도 이후에 세 차례가 있었고, 지금이 이제 네 번째이기 때문에 거의 4년에서 만으로 보면은 이게 2020년부터니까 거의 5년 이상의 네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는 아주 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흔히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약 한 10개월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세 번째 상승 유지 기간이 좀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상반기 동안은 이런 추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이제 조금 세분화시켜 보면 신규로 상승 전환되는 업종이 금융업종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비전이 지난주에 좀 큰 상승세가 좀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내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음식료, 종이목재, 유통, 건설, 증권이 있는데요. 이들 업종 내에서 주가 흐름이 좀 강한 종목으로는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과 오리온이 있고요. 또 유통에서는 이마트, 삼성물산, 그리고 건설에서는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신규로 상승 전환하는 업종은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인데요. 특히 AI와 또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들이 좋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온칩스, 심텍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는 비금속 업종,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이 있었는데요. 이들 업종 내에서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종목으로는 원익QNC, TCK, SND, 이지바이오 등이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익QNC, TCK, SND, 이지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번 쭉 차트 보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시총 상위로 좀 좁혀보죠. 50개 종목 중에서는요. 네, 시총 50위 내에서 코스피, 코스닥 좀 분류를 해보니까 일단 신규로 추세가 상승된 전환된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있었고 현대모비스와 한미반도체가 상승 전환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현재 눌림목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 한미반도체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나비전과는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인데요. 하나비전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재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신규로는 보로노이, 대주전자재가 상승 전환 확인되었고요. 눌림목으로는 클래시스, 테크윙, VT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추세가 이제 하락한 종목은 이제 없었다고 볼 수 있고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추세 하락한 종목은 시젠이 좀 있었고요. 또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휴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원익, IPS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중 상위 종목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반도체 및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고 여기 이제 특이하게 이제 보험이라는 종목, 보험 업종이 상당히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방산 종목들 역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유럽 쪽에서 썩 그렇게 이번에 이제 폴란드 원전에서도 좀 계약을 재검토했다는 얘기가 기사가 오늘 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원전 관료주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한번 보죠. 오늘 제일 먼저 뭘 볼까요? 네, 오늘 기술적 분석상 좀 유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들 첫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역시요. 네. 네. 요즘에 하여간 뭐 기사도 좋은 기사들 많이 나와요. 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 사법 리스크가 뭐 완전히 그쵸.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조금 이제 거의 해소되었다는 그 측면 그 기사가 어떤 팩트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그 재료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으로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 4주 연속 지금 양봉이 좀 출현함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이뤘던 외국인이 올해 1월에는 1조 7천억 원 순매도, 그다음 2월에는 지금 현재 누적으로 800억 원 순매도로 줄어들었고 예. 또 이것을 지난주만 놓고 본다면 3천억 원대 순매수로 전환이 확인되었습니다. 업황 관련 긍정적인 재료는 중국 정부의 이구원신 정책에 따라서 PC 스마트폰 판매가 좋아지면서 고객사 재고가 50%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3월부터는 중국 메모리 구매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메모리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 관련한 신규 고객 확보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서 파운드리 가동률 개선 기대감도 주가에 지금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PBR로 보면 0.9배 수준으로 아직도 조금 반등을 했지만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 중인데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구간이므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마트인데요. 이마트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작년 9월에 추세 상승 전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주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발생해서 향후 주가 흐름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암시하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도 좀 같이 많이 늘어준 겁니까? 거래도 좋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지금 2월 이후에 외국인이 157억 원, 그다음에 기간 159억 원 순매수하면서 수급 흐름도 지금 개선되고 있는데요. 최근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내후년인 2027년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1조 원이라는 공격적인 수치를 제공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부분에서의 경쟁 완화라든지 또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증업을 통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3,600억 정도 기대가 되고 순이익도 한 1,500억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쉬었던 종목으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리온인데요. 작년 9월에 이제 추세 상승 전환 이후에 조금씩 상승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고점 돌파에 성공한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좀 높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수급적으로 뭐 아주 강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2월 이후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98억 원, 기간 48억 원 순매수로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또 업종 내에 지금 해외 비중이 65%로 상당히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상 PER 9.7배로 과거 대비 매우 낮은 구간에 위치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음식료 업종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삼성전자가 요즘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마트 오리온은 좀 됐죠. 네. 이사님께서 한번 계속 관찰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좀 되니까 여러분께서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